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어린이집 연구소 김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경어템에서 보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전표를 입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하신 경어템이 그 펌뱅킹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여러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면은 여러분은 한 계정 과목씩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한 개씩 줄줄이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복사하기나 단축키나 단축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훨씬 작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경어템에서도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더 시간도 줄이고 정확도도 높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계정 과목 복사, 일괄 계정 처리, 일괄 분할 처리, 일괄 변경. 일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마다 마주하게 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68만 5천 원. 이것은 누가 봐도 보육료죠? 이것도 보육료일 거고 얘도 보육료입니다. 내려가면 보육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육료 이 계정 과목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사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복사라는 글씨가 있죠. 그런데 복사를 하려면 먼저 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얘를 보육료 맞죠?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해준 다음에 얘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계정 과목을 설정할 아이를 찾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글씨가 복사되죠? 내려가서 보면 여기 68만 원 이것도 보육료네요. 얘도 보육료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4가지, 5가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경기도식 자지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애를 정해주라고 했죠? 그럼 얘가 기준이라서 315번 극간식 재료비를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애가 선택돼 있죠? 그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애를 변화시키고 싶은 애를 클릭. 또 있나요? 여기 있네요. 보시면 세 가지가 지정이 됐죠. 물론 다 끝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지만 일단 우리는 한번 눌러줄 거예요. 저장, 클릭, 확인. 자, 전표 관리 탭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정부 지원 보육료 68만 5천 원 이 적요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누구누구의 보육료인지를 기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관련 서류를 종이를 뒤에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누구의 보육료인지는 통장에도 나와 있지 않죠?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네, 보육통합 시스템에 가보면은 그날 이 해당되는 날짜에 여기 해당되는 날짜에 어떤 아이의 보육료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찾아서 기록을 하든 인쇄해서 붙이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간식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극간식 재료가 여기 뭐 두부나 콩나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두부 외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죠. 물론 영수증 당연히 첨부해야 되고요. 다시 계조점프로 가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배우셨던 건 복사 메뉴를 배우셨죠? 이거는 단일 계정으로 바꿀 때예요. 근데 단일 계정으로 바꾸는 메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정 간편, 여기 입력에서 일괄 계정 처리예요. 일괄 계정 처리 벌써 말도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코웨이 렌탈이라는 게 있네요. 코웨이 렌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내가 처리하려고 해요. 물론 이 바깥에서 복사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괄 계정 처리 안에는 세입 계좌와 세출 계좌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바깥한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단 세입과 세출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웨이 렌탈을 이것을 항목을 영유아 복리비로 한번 묶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톨탈 다 영유아 복리비로 계정을 적용시킬 것이다 하면은 계정 적용 눌러주고 확인. 이 창을 닫고 나가보면은 다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온 김에 나머지도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한 거는 처리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처리하고 가도 됩니다. 파리바게트가 있나요? 이거 아마 식자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 또 있네요. 아니, 경기도 식자재가 하나가 더 있네요. 다 이것을 내가 만약에 극간식 제로비로 이 지금 내가 묶은 걸 다 하겠다. 그럴 경우 사거리 슈프도 만약 식자재다. 이러면은 계정 적용 눌러주면 이번에는 확인을 위해서 잠깐 나가볼까요? 이 모든 게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단일 이 금액을 두 가지로 나눌 게 아니라 단일 계정 항목으로 나눌 거라면 복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계정 간편 입력에서 일괄 계정 처리 항목으로 이용하시면 한 번에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일괄 분할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괄 분할 처리 역시 세입 계좌하고 세출 계좌가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거를 세입과 세출로 나눠 놓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 왜 없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입에 가서 찾아야 될 것을 세출에 내가 찾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보시도록 하세요. 그럼 일괄 분할 처리는 한 품목을 한 입금액을 혹은 한 출금액을 여러 개의 계정 과목으로 나누고 싶을 때 쓰는 건데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수혜성 경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혜성 경비 보면 여기 15만 원이 있죠? 여기 영웅이, 찬원이 다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 같은 연령대인가 봐요. 그래서 수혜성 경비가 동일한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영웅이 각각의 찬원이 각각의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항목으로 입력하려면은 상당히 귀찮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해치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수혜성 경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행사비가 3만 원. 그리고 여기 행추가가 있죠? 눌러서 여기 더블 클릭. 기타 특성화비가 7만 원. 10만이고 5만 원 남았네요. 행추가. 현장학습비. 해서 5만 원. 자, 15만 원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연령의 이 15만 원의 구성이 이렇게 수혜성 경비가 됐다. 그럼 동시에 여러 명을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됐다고 확실하면 계정 적용. 그러면은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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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뒤에 분류된 게 이렇게 조금 보이죠? 예, 하나하나씩 입력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여기 20만 원이 있어요. 아마 그 친구들보다는 한 살이 더 많은 친구 같죠? 그래서 동시에 분할을 해보려고 해요. 류시강 잠깐 빼놓을게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고 역시 행사비가 자 3만 원 그리고 행추가 그래서 기타 특성화비가 뭐 10만 원 맞나요? 하나 더 보니까 얼마나 맞죠? 7만 원 한 번에 써버리십시다.
여기 행 추가하셔서 특성화 있나요? 현장 학습비를 7만 원. 이 항목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한 다음에 계정 적용 확인, 설정 확인. 자, 다 끝냈고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가볼까요? 나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아이고 얘 보육륜에 우리 한 번에 처리합시다. 이건 단일 항목이죠? 그럼 일괄 계정에 가서 보육료니까 보육료 계정 적용. 선택이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 맞죠? 됐고 적용. 한번 나가서 잘 됐나 보겠습니다. 쫙 잘 됐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일이 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내가 입력을 끝냈는데 류지강이 필요경비가 또 입력이 됐어요. 그럼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겠죠? 계정 간편 입력. 일괄 분할 처리. 일괄 분할 처리는 한 개의 입금액 또는 한 개의 출금액을 여러 개의 계정 과목으로 나눌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괄 분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온 돈이니까 세입이겠고, 자, 20만 원짜리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걸 하나하나씩 다시 쓰려니까 답답하죠? 자, 우리는 저장되어 있는 걸 사용할 겁니다. 클릭하셔서 여기 보니까 20만 원이 있네요. 자, 더블 클릭. 보니까 행사비. 자, 이게 맞으면 그냥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 이거를 변경시키고 싶으면 지금 변경시켜서 계정 적용을 누르시면 쉽게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는 세 가지예요. 뭐냐면 단일 계정 과목으로 정리할 때는 복사 메뉴하고 일괄 계정 처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써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정 과목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일괄 분할 처리를 사용하라. 단 여기서 가끔 저도 헤매는 게 세입에서 세출 찾지 말고 세출에서 세입 찾지 말고 잘 정신 차려서 하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걸 해보겠는데요. 이 메뉴는 전표 관리 메뉴에 있어요. 저장을 제가 안 눌렀네요. 저장. 전표 관리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게 다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코웨이 렌탈을 연락이 왔는데 수용비로 처리하래요. 글쎄. 그럼 지금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애들을 다 체크. 여러분 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제가 체크를 했어요. 다시 확대해서 체크를 이쪽에 한 다음에 여기 일괄 변경 버튼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일괄 변경 메뉴가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계정 과목을 변경시키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정 과목 클릭.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에서 더블 클릭 해서 수용비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앞에 코웨이 앞에 교실이라고 쓰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 뒤에 슬래시 교실이라고 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적용 변경하고 하고 여기다 제가 교실이라고 써준다면 이 앞에다 교실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 과목만 변경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만 변경시킬 것이다.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거 적용 표시를 했기 때문에 쓰라 그러죠? 지울게요. 한 번에 변경이 됩니다.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계정 과목 설정 메뉴를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